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로서 한자를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나병 환자가 된 꽁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가 뭡니까? 문둥병에 걸린 그런 환자를 말합니다. 문둥병은 뭡니까? 갑자기 눈썹이 빠진다든지 손이 이렇게 문드러 없어진다든지 그런 병입니다. 지금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문둥병 환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골 가보면 문둥병 환자만 모아서 이렇게 모여서 사는 그런 동네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둥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 환자들만 따로 이렇게 모아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 동네에 살게 했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꽁이 왜 문둥병에 걸렸는지 한번 잘 보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숲속에는 꽁돌이와 꽁순이가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면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꽁순이가 그만 사냥꾼이 놓아둔 덫에 걸려 사냥꾼에게 잡혀가고 말았던 거예요. 꽁돌이는 자기 손으로 직접 꽁순이를 구해내기를 각오합니다. 자, 보세요. 꽁돌이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꽁돌이는 순놈 꽁입니다. 남자 꽁을 말하고요. 자, 여기 꽁돌이가 있습니다. 잘 생겼습니다. 꽁돌이. 자, 꽁돌이의 그 몸과 그 머리 부분 이렇게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꽁돌이의 그 몸, 그 다음에 꽁돌이의 목과 그 다리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주로 이게 여기에 삼각형 모습, 트라이앵글처럼 이 삼각형 모습, 마늘처럼 생긴 것, 또는 코 모양 이렇게 했죠, 그죠? 사람의 코, 또는 이렇게 생긴 그 마늘 있죠, 그죠? 마늘 이렇게 처리했는데, 여기서는 이 꽁의 그 발도, 그죠? 닭발이라든지 꽁발, 새발은 요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처리했다. 그래서 이 전체 모습은 꽁돌이의 모습인데, 이 글자를 잘 쓸 수 있어야만 지금 배우는 한자들을 쓸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꽁돌이 모습 한 50번 정도 써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완벽하게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글자는 어차피 꽁돌이라는 것은 짐승이죠, 그죠? 그래서 짐승 이름 우자라는 그런 단어인데, 짐승 이름 우 이렇게 안 외워도 좋습니다. 그냥 꽁돌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사람이 사는 마을로 내려온 꽁돌이는 사냥꾼을 찾는 것이 며칠 걸릴 것을 예상하고 어떤 집에 일을 도와주며 그 집에 붙어 살았습니다. 붙어 사는 것은 우생이라고 합니다. 우생 생활을 했다 이겁니다. 우생. 붙어 살 우자 간단합니다. 자, 어떤 집에 꽁돌이가 그냥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꽁돌이 하나 쓰면 간단하죠, 그죠? 꽁돌이 연습 많이 하라고 했죠? 그럼 지붕만 하나 쓰면 되겠죠, 지붕. 그래서 꽁돌이가 어떤 집에 붙어 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붙어 살 우생이다. 남에게 붙어 산다. 우화, 뭐 이솝 우화. 우리가 지금 하는 방식이 이솝 우화 방식으로 이야기를 배우고 있죠. 그래서 우화라는 것은 다른 사물에 비교 의견이나 교훈을 은연중에 나타내는 그런 말들이 우화입니다. 꽁돌이는 남의 집에 우생생활을 그죠 하다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길을
떠납니다. 꿩돌이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틈틈이 사냥꾼이 사는 곳을 캐물어 대충의 위치를 안 후에 달구지를 타고 떠납니다. 무료한 생활만 하다가 잡혀간 우리 껑순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조금만 참으면 나를 만날 수 있으니 걱정 말아라. 꽁순아, 내가 간다. 자, 꽁돌이가 꽁순이를 만나러 갑니다. 뭘 타고? 마차를 타고. 자, 그러면 꽁돌이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갑니다. 마차. 이렇게. 그러면 마차를 타고 꽁순이 만나러 가는 꽁돌이. 만날 우자. 불우한 이렇게 하면 잘못 만난 것이죠. 그리고 형편이 좋지 않은 거이고요. 그 다음에 뭐 대우해주다 이렇게 하면 예의를 갖추어 대해주다 이겁니다. 자, 만날 우자 한번 다시 한번 써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꽁돌이를 일단 쓰시고 그 다음에 마차 쓰면 되겠죠. 사냥꾼이 사는 마을에 가까워지자 꽁돌이는 달구지에서 내려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걸어가다가 우연히 밭에 서 있는 허수아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꽁돌이를 본 허수아비는 사람이 사는 마을로 향하는 꽁돌이를 보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꽁이 산속에만 살아야지 사람이 사는 마을로 왜 가니? 너를 잡으려는 사냥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배우자를 꼭 구해야 돼. 나의 배우자 꽁순이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사냥꾼에게 잡혀갔단 말이야. 나의 사랑 꽁순이가. 허수아비는 초라한 꽁돌이의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냥꾼에게 간다고? 힘도 없어 보이고 아무 위장도 하지 않은 채 어떻게 구해내니? 호랑이 굴에 제 발로 찾아가는 거나 다름없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연히 허수아비를 만났죠. 허수아비는 사람과 같은 존재니까 사람인 그대로 씁니다. 그 다음에 꽁돌이 쓰면 끝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러면 우연히 만났기 때문에 우연이란 글자에 그 다음에 허수아비죠. 얘가. 그래서 허수아비 우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꽁돌이가 누구를 만나러 간다? 나의 배우자를 만나러 간다. 이렇게 해서 배필 우자도 되겠습니다. 뜻이 세 가지나 되죠. 자, 옆으로 이동해서 그럼 단어를 좀 연구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우연이라는 단어에 이 그러할 연자죠. 걔가 몸을 그죠? 걔가 그 몸을 불위를 구르더라. 오수의 개 이야기에 나오죠. 그 다음에 우상, 허수아비처럼 어떤 상에 대해서 허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필우, 배우자 할 때 우자가 되겠습니다. 꽁돌이는 허수아비의 말을 듣고 아무 준비도 없이 무작정 꽁순이를 찾아 나선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꽁돌이가 마음으로 그죠?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어리석다고 하더라. 어리석을 우. 이렇게 우둔해서 어떻게 나의 사랑 꽁순이를 구할 수 있겠어? 정말 나는 우둔해. 우둔하다. 자, 여기서 우둔하다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단어, 어리석을 우자, 꽁돌이의 마음 그 자체가 어리석다고 판단하죠. 그죠? 그래서 마음 심자를 붙여서 어리석을 우자가 만들어졌습니다. 허수아비의 말에 충격을 받은 꽁돌이는 닥치는 대로 풀을 뜯어 머리에 뒤집어 쓰고 몸을 위장시키는데
뒤집어 쓴 풀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1만 가지는 되었습니다. 자, 여기 겨우 나뭇잎을 이 세 조각만 덮었네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풀이 그죠? 이 풀이 더하기 모양이 풀이죠.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풀을 뒤집어 쓰고 위장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간략하게 두 개만 나타냈습니다. 그 밑에 누구? 꽁돌이. 그래서 1만 가지의 풀, 1만 만자. 1만 만자는 많다의 뜻도 되겠죠. 그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풀을 뒤집어 쓴 꽁돌이 이렇게 처리하면 1만 만자가 되겠습니다. 1만 만자의 약자는 간단하게 쓰는 법이 있습니다. 힘력자와 비슷하게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1만 만자입니다. 1만 가지나 되는 풀로 위장한 꽁돌이는 언덕 밑에 있었는데 근육이 불룩불룩 튀어나온 힘센 사람이 바닷가를 거닐다 꽁돌이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웬 꽁이 풀을 뒤집어 쓰고 있냐? 근육질의 남자 모습에 깜짝 놀란 꽁돌이는 뒤로 나자빠졌어요. 놀라기는 난 나쁜 사람이 아니야. 언덕 밑에 있던 꽁돌이는 힘센 사람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는 자신도 힘센 사람처럼 되고 싶어 물어보았습니다. 아저씨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몸이 크고 힘세어 보이세요? 난 어려서부터 바닷가에서 살았는데 고단백질 음식인 굴을 많이 먹었다. 너도 나처럼 되려면 바닷가에 돌 옆에 붙어있는 그 굴을 많이 따다 먹어. 그거 방법 한번 장려할 만해. 자, 한번 써볼까요? 언덕 밑에서 그죠? 언덕 밑에서 1만 가지나 되는 풀로 머리를 위장한 꽁돌이. 힘센 사람이 뭘 권장하더라? 굴을 먹으라. 굴. 조개죠, 그죠? 조개 일종이죠. 우리 김치 담을 때도 이거 많이 넣습니다. 또 회도 먹기도 하고요. 회로. 그냥 먹는 게 회니까 그죠? 회로 먹기도 하고. 이게 고단백질 음식인데 잘못 먹으면 비브리오균이라는 그런 균이 있어요. 이거 잘못 먹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힘센 사람이 굴을 먹으라고 권장하기 때문에 권장할 여자입니다. 장여 할 때 이 단어 쓰면 되겠죠. 자, 그럼 단어를 한번 볼까요? 일단 옆으로 건너가서요. 이 장려할 때 장자는 그죠? 이순신 장군 할 때 나왔죠. 이렇게 니자처럼 널판지 쓰고요. 원균의 몸이 있고 심장이 아직 뛰고 있고 물에 빠진 원균 이야기에 나왔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어릴 때 원균을 업고 가는 그 모습 장려할만 장군이 될 만하다. 그런 이야기 배웠죠. 그죠? 그래서 장려라는 단어 아주 획순이 많고 어렵지만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더하기 2개 꽁돌이 그 다음에 힘력자 이렇게 쓰면 장려가 되겠습니다. 힘센 사람의 권유로 굴을 많이 먹었던 꽁돌이는 그만 비브리오균에 감염이 되어 털이 빠지는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내 털이 왜 이래? 나의 몸에 털이 왜 다 빠지지? 내가 나병 환자가 되었나? 자, 여기서 병에 걸린 꽁돌이 병의 뜻으로서 그죠? 집에 얼음이 가득하니 병이라는 뜻에 쓰인다고 했죠. 그 다음에 1만 가지 풀로 위장한 꽁돌이 이렇게 병에 걸리기 때문에 털을 좀 뽑아야 되겠죠. 그죠? 그림에 털이 좀 안 뽑혀 있는데 제가 좀 뽑겠습니다. 털을 이렇게 좀 뽑아 지워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둥병에 걸린 꿩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둥병라 또는 연병, 이 연병이 역병이거든요. 그래서 연병 려자, 단어가 좀 어렵죠. 문둥병 라자 좀 기억하세요. 나병 환자 할 때 이 라자입니다. 여기서 쓰러질 순 없어. 꿩돌이는 문둥병에 걸려 힘들었지만 꽁순이를 구하기 위해 마차를 타고 사냥꾼의 집으로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꽁순아, 조금만 기다려라. 사냥꾼쯤이야 단번에 쓰러뜨릴 수 있단다. 자, 여기서 꿩돌이가 힘차게 나아갑니다. 그게 매진한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매진한다. 자, 그래서 풀로 위장한 꿩돌이가 마차를 타고 힘차게 나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꿩돌이 이야기로서 간단하게 한자를 배워보았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는 누구? 꿩돌이, 이렇게 기억하시고, 꿩돌이를 기준으로 해서 배운 글자들을, 그죠? 사람인도 붙여보고 풀초변도 붙여보고 더하기 2개를, 그죠? 간단하게 또 요렇게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지붕도 붙여보고 아주 여러가지 붙여보아 가지고 기억을 해내야 되겠죠, 그죠?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자, 꿩돌이가 그러면 어떻게 사냥꾼을 무찔렀느냐? 아직 현재 모릅니다. 다음에 또 한자를 더 계속 배워봐야만 알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굴뚝 뒤에 둥지를 튼 까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이야기는 이 글자 딱 한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자만 배우면 이야기가 끝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루는 까치가 열심히 나뭇가지를 물어 나르며 집을 짓고 있었는데 너무 이른 봄이라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아직까지 추워서 나무 위에서 새끼를 키우는데 지장이 있겠어. 까치는 꽃샘추위를 걱정하면서 나무 위에 집 짓는 것을 멈추고 사방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저기 땅 위에 연기가 나고 있네. 저곳에 집을 지으면 따뜻할 거야. 분명 불의 따뜻한 열기가 남아 있을 수도 있지. 자, 그래서 까치가 연기 나는 곳에 집을 짓죠. 이게 뭐냐, 이게 흙으로 만든 굴뚝입니다. 여기 집이 있겠죠, 그죠? 집 뒤쪽에 굴뚝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굴뚝은 여러분 혹시 도자기를 굽는 그 가마 아십니까? 가마.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에 이렇게 굴뚝에서 연기가 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뒤쪽에서 연기가 나는 아직 불씨가 남아있는 불화자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새가 둥지에 있는 모습 어떻습니까? 선역 서자죠, 그죠? 서쪽을 뜻하는 선역 서자, 이렇게 새가 둥지에 들어있는 모습. 이렇게 쓰면 새가 연기가 나는 곳을 바라보고 갔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연기할 때 연자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불이 남아 있는 곳, 연기를 찾아서 까치가, 그죠? 까치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흙은 뭐냐? 굴뚝입니다. 굴뚝. 흙으로 만든 굴뚝. 이렇게 하면 이 한 장면의 글자가 연기가 나는 곳에 자기 집 둥지를 텄다. 그렇게 해서 연기 연자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원숭이 이야기입니다.
스커스단의 원숭이. 자, 이 스커스단의 원숭이는 재주 부리는 원숭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숲속에 원숭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스커스단에 동물 재주를 보여주면서 돈을 버는 조련사에게 그만 잡히고 말았어요. 원숭이는 조련사가 끄는 손을 뿌리치고 잡혀가기 싫어 다리로 막 버텼습니다. 잡혀가기 싫어, 잡혀가기 싫어 이렇게 했겠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원숭이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은 그림 자체가 앉아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잡혀가기 싫어서, 그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끌고 있으면 이 원숭이 한 마리가, 그죠? 원숭이 한 마리가 버티고 안 가리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원숭이를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끌려가기 싫어서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과 끄는 모습, 그런 걸 연상하세요. 그러면 이 한자가 끌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끌다, 예자, 끌다, 예, 이렇게 하면 예인선 할 때, 그죠? 예인선 할 때 이 예자가 되겠습니다. 예인선은 큰 배 있잖아요, 그죠? 뭐 유조선이라든지 상선이 들어오면, 항구에 들어오면, 그죠? 이 좁은 항구에서는 이 큰 상선, 유조선 자체가 엔진을 켜가지고, 그죠? 자기 힘으로서 이 항구를 들어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잘못 들어오다가는 항구를 이렇게 꽝 하고 박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약간 먼 바다에서 엔진을 끄고 기다리면 조그만 배, 예인선이 와서 달라붙어 가지고 이 예인선이 큰 배를 끌고 항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인선의 역할은 바로 끄는 것이다. 그래서 예인선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한자가 끌예자라는 거, 이 한자 쓴다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 여기에서는 원숭이가 버티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여기 보면 끌려가기 싫어서 원숭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죠. 눈물이 샌다 이겁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샌다. 그래서 셀 설자입니다. 그럼 원숭이 어디 끌려가기 싫어서 버티고 있는 원숭이 하나만 첨가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세다라는 단어, 어떤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 그런 거 들어봤죠? 그래서 누설 자체가 새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자를 쓰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삼수변 쓰고요. 끌려가기 싫어서 버티고 있는 원숭이, 이렇게 쓰면 셀 설자가 되겠습니다. 다리를 꼬고 버티고 있던 원숭이는 결국 바나나에 넘어가서 훈련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사람처럼 어깨를 쭉 펴고 걸어다니기도 했습니다. 자, 이 한자는 몸을 쭉 펴다, 그죠? 어깨를 쭉 펴다 할 때 펼 신자이면서 원숭이 신자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요렇게 몸을, 그죠? 이렇게 펴고 있는 그런 모습,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날일자에다가 또는 가로왈자에다가 일자 모양만 쭉 그으면 펼 신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원숭이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원숭이가 다리를 이렇게 꼬고 있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요. 원숭이가 이제 훈련을 받아서 사람처럼 행동하는 모습은 펼 신자라, 그렇게 생각하세요. 훈련을 받은 원숭이는 아주 멋진 비단 옷을 입고 신사처럼 서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비단 옷은 꼬여있는 이런 실로 만들기 때문에 실사변, 이걸 썼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를 쭉 펴고 있는 원숭이, 이렇게 하면 신사처럼 서 있기 때문에 신사라는 단어에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
선비 사자만 쓰면 신사 되겠죠. 어깨를 펴고 있던 원숭이 앞에 어떤 사람이 원숭이보다 더 어깨를 펴고 의시되면서 말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넌 원숭이야. 나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어. 그 사람은 원숭이의 머리도 쓰다듬고 쥐어박기도 했습니다. 의시되던 원숭이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충격을 받아 어깨가 쭉 늘어졌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원숭이를 보고 놀리니까 이 원숭이의 어깨가 쭉 늘어지더라. 그래서 늘릴 신자. 여기서는 그죠? 어깨가 이렇게 축 늘어지니까 그것도 하나의 어떤 길이가 늘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늘어나다의 뜻 신장, 길게 느린다의 단어에 쓰면 되겠습니다. 길장자만 옆에 쓰면 신장되다, 어떤 커지는 걸 말하겠죠. 그죠? 놀림을 받은 원숭이는 너무나 원통하여 땅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원숭이 팔자야. 자, 여기서 그냥 땅을 강조했습니다. 땅을 치니까 그죠? 땅 곤자 원숭이 쓰면 땅을 치는 원숭이 땅 곤자. 건곤감리 그런 말 들어봤죠? 하늘 건 땅 곤 전체 천지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 단어에 쓰니까 이 단어 쉽죠, 그죠? 땅을 향해서 땅을 이렇게 치는 원숭이,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더 나온 것은 크게 입을 벌린 그 원숭이 입밖에 없죠. 그래서 원숭이 앞에 입 쓰고 어깨를 펴고 있던 그 원숭이 쓰면 되겠습니다. 땅을 치며 통곡하던 원숭이는 입으로 신음소리까지 내며 킁킁거렸습니다. 아이고 분해. 자, 그래서 원숭이가 입으로 킁킁거리니까 신음소리 내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신음할 때 단어를 이 한자로 쓰면 되겠습니다. 킁킁거릴 신, 아시겠죠? 자, 단어를 보면 그죠? 신음 할 때 이 음자 얼풀 뭐 소리 내는 거 이런 거, 황진이가 입을 그죠? 소리 내어서 막 외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람들에게 놀림만 당하던 원숭이는 사당으로 달려가 향탁 앞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신이시여, 신이시여, 원숭이로 사느니 차라리 귀신이 되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귀신 되겠습니다. 귀신. 자, 여기서 원숭이가 사당 안에 들어가서 그 향탁 앞에, 이 볼시자죠, 그죠? 요렇게 쓰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볼시자 앞에 향탁 앞에 엎드려서 비는 원숭이 뭐 되겠다고? 차라리 귀신 되어서 그죠? 구천을 떠돌면서 사람들을 괴롭혀 보겠다 이거겠죠. 그래서 귀신 되어 달라고 비는 원숭이 귀신 신자입니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그저 간단하게 요런 또 부수를 써서 요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원숭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자 이야기를 배워봤는데, 자, 여러분 기억할 때 일단 원숭이 일단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어떤 글자가 붙어서 어떤 글자가 되었나 이야기를 연상하면서 한번 붙여보세요. 한자는 간단한 원리입니다. 중심 글자가 있고요. 그 주위에 뭐 이렇게 간머리도 붙고 물도 붙고 또 손도 붙고 또 나무도 붙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자가 만들어지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한자를 만든다 생각하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외로 한자가 잘 기억되고 잘 써질 수 있습니다.